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어떻게 먼저 했는데요. 이런 톤으로 좀 가고 싶다면 mistake. So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참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네, 오늘은 전치사 유무에 따른 특정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나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차이들을 한번 집중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자, 첫 번째는 admit입니다. 자, admit은 뜻이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 admit 명사, admit to 명사, 아니면 그냥 admit that 블라블라 이렇게 가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불분명하셨을 수 있으세요. 오늘 그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요. 예문을 좀 준비해 봤어요.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까요. 자,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I admitted my mistake. 자, I admitted my mistake라 그랬어요. to가 없고 that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때 풍겨지는 느낌은 뭐냐면 내 잘못이 있긴 하지만 내 잘못이 한 40% 정도 아니면 30% 정도 된다? 내 잘못이야. 이 정도 아주 조금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요. 그 정도에서 끝나요. 상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자인데 기사를 쓰는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나온 정보라 그냥 받아 썼어요. 그럴 경우에 더블 체킹을 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관이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걸 썼을 뿐인데 전적으로 그냥 내 잘못이라 하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럴 때 I admitted my mistake로 하는 게 그 상황에 꼭 맞는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I admitted to my mistake. 자, 이번에는 admitted to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래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한 90% 정도 아니면 100% 내 잘못이라고 확실히 인정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그 친구한테 욕을 했다고 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욕을 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욕을 했으니까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야. I admit to swearing at him.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문장은 어떨까요? I admitted that I made a mistake. 자, I admit that. 이번에는 that을 넣었어요. that을 넣어서 문장이 이어지는 구조죠.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그냥 사실 적시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진짜로 그걸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인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겠다. 이런 뉘앙스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진술 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이런 말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좀 실수를 했는데 조금 거만하게 좀 들릴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나 그래 실수 좀 했는데 어쩌라고 알았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I admit that I made a mistake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저 사람이 어떻게 먼저 했는데요. 이런 톤으로 좀 가고 싶다면 I admit that I made a mistake. So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참 좋겠네요. Alright, so one thing to keep in mind, these are nuances, and though technically this is the difference, often native speakers don't think too much about it. Number 2는 confess입니다. 자, confess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죠? 약간 admit처럼 인정하고 고백하는 느낌이 있죠. 사랑 고백일 수도 있지만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에서 많이 쓰이죠. confess도 confess 명사, confess to 명사, 아니면 confess that 하고 문장이 나오는 이런 식의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들의 뉘앙스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문으로 볼게요. She confessed her crime. 자, 여기서는 to를 쓰지 않았어요. 이때 감정은 좀 어떤가요? So, without to, it sounds very dramatic, like it's been weighing down on their chest and then it just bursts out.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선 이렇게 말하는 걸 거의 들을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죠? She confessed to her crime. 자, 이번에는 to를 넣어줬어요. 이게 가장 커먼하게 쓰이는 형태인데요. 일단 그 뉘앙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confess to라고 하면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그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얘기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적으로 잘못한 것을 남들에게 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confess to 이렇게 말씀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confess 하고 나서 that으로 문장이 이어지는 아까와 같은 구조예요. admit that도 그렇고 confess that도 그렇고 사실을 적시하는 느낌입니다. She confessed that she stole the camera. 그래요. 제가 그 바이크를 훔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는데요 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that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fess that을 쓸 때는 그 뉘앙스를 잘 입각을 하셔서 쓰셔야겠습니다. But keep in mind, native speakers tend to use these without thinking too much. 자, 세 번째는 Subscribe입니다. 자, 이번에는 뉘앙스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뭐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건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미묘하게 더 아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 subscribe를 준비했습니다. 자, subscribe는 기본적으로 뜻이 서명을 하다 아니면은 구독하다 라는 뜻이 있죠. 어떤 유튜버를 구독을 할 때 우리는 subscribe to를 써줍니다. I subscribe to Detailed English.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근데 to 없이 그냥 I subscribe 명사인 경우도 있어요. 예문을 만들어 보자면 He subscribed the document. 그 문서에 사인을 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subscribe의 의미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보통 그냥 signed라고 해줍니다. Exactly. Subscribe to is basically the only one we actually use. Subscribe by itself is outdated. 자, 네 번째는 appeal입니다. 자, appeal의 기본적인 뜻은 항소하다, 뭔가 어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appeal 명사로 할 때와 appeal to 명사 할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어요. He appealed the court's decision. 보통 appeal하고 명사를 썼을 땐 되게 법원에서 법률적인 느낌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appeal 플러스 명사 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이나 어떤 판결문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소를 제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엔 appeal to를 쓰는 경우를 보시게 될 텐데요. 상황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제 배심원들이 있는 그런 법정 공방이라고 칩시다. 그때 배심원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 이런 느낌을 주시려면 appeal to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는 배심원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했습니다. He appealed to the jury. appeal to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한테 어필하다 이런 의미로 써주시면 돼요. 단 한국말과는 좀 다르게 appeal to까지 꼭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Yes, appeal to definitely feels more emotional or persuasive. 자, 다섯 번째는 Swear입니다. 자, swear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욕설을 하다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욕설을 하다란 의미를 쓸 때는 전치사 At. 꼭 필요합니다. 예문을 만들어 보자면 단순히 화났던 이유로 나한테 욕하지 마. Don't swear at me just because you're angry. 근데 누구한테 욕하단 말 없이 그냥 욕하지 마라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at을 생략해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 앞에서 욕은 하지 마. Don't swear in front of the kids. 그렇죠. 애들 앞에서 욕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Guys, he swore so loud when he stubbed his toe. 자, 두 번째는요. swear to 명사 형태입니다. 이때 swear은 더 이상 욕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swear의 뜻은 맹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말 진심임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맹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럼 예문을 한번 볼까요? 나 진짜 맹세코 진짜 내가 안 했어. I swear to God, I didn't do it. 이런 식으로 to와 같이 갈 때는 swear의 뜻이 맹세를 한다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r in court, he swore to the judge he was innocent. 자, 이런 식으로 swear to 누구라고 말하게 되면 나를 좀 믿어줘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swear to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swear를 맹세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swear loyalty to you. I swear allegiance to you. 이런 표현들을 보통 누군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I swear that 문장. 이 문장 구조는 정말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은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진실이면 나 진짜 맹세해 라는 말투로 말하고 싶었을 때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따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 키 분명히 뒀었어. 진짜 맹세해. 이런 말 하고 싶으면 I swear that I put the key here. 그런데 여기서 I swear that 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확신성이 아주 높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내가 진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조금 아리까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확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이 소리와 이 문장을 하나로 세트로 외우시면 편하니까요. 한번 따라 해봐 주세요. I could have sworn that. 이때 문장 구조가 I could have sworn that이에요. 문법적인 부분들을 파고들진 않을게요. 그냥 이게 아주 흔하게 쓰이니까요. 이 문장 세트 구조를 한번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ould have sworn that I put the key here.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네, 어느 정도 확신성이 그냥 I swear that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조금 아리까리할 때요. 자, 6번째 commit입니다. commit도 commit 명사, commit to 명사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commit 명사 이때의 뜻은요.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요. 그는 범죄를 저질렀어. He committed a crime. 자, 간단하죠. commit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이 돼요. 방금은 a crime이라고 그랬고요. 이 상황에서 a crime 대신에 a mistake란 말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a murder도 될 수 있겠어요. 실수를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Oh, that sounds horrible. 자, 두 번째 commit to 명사, 동명사입니다. 이때의 뜻은요. 어떤 거에 전념을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죠. 그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He committed to studying harder. 다른 예문을 보자면 그녀는 아직 결혼에 전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She's not ready to commit to marriage yet. 이와 같이 commit to 뭐를 쓰게 되면요. 어떤 것에 전념을 하다, 어떤 것을 진심으로 하기로 하다, 어떤 것에 몰두를 하기로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just like Ryan said, it's about being serious or dedicated to something. Now, seventh는 enter입니다. 자, enter는 enter가 있고 enter into가 있어요. 우리가 enter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보통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enter into를 쓸 때는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나 어떤 상태 아니면 우리가 계약 같은 것들을 할 때 into를 써줍니다. 예문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into 없이 그냥 enter입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갔어. she entered the room. 방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에 들어가다니까 뭐 to나 into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영어에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다라고 쓰는 이 enter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 없이 바로 그냥 목적어가 와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into를 쓰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기혼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They entered into a marriage. 또는 그들은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약했습니다. They entered into a contract. 이러한 문장들은 되게 격식적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이나 법적 공문서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법한 말투들이에요. Yeah, so enter into sounds very formal and quite official. Alright, that's all that we've prepared for you today. 다음 시간에는 for를 쓰고 안 썼을 때 의미 차이나 뉘앙스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Like always, please leave comments below using the words we taught today.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